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5월이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코앞으로. 예, 5월이 가까워오게 되면요, 증시 관련한 뉴스 기사 중에는 세린메이, 5월에 주식을 팔아라 라는 섬뜩한 뉴스 기사 제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아마 이 뉴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종의 매 어떤 특정 월이 다가오면 꼭 등장하는 이벤트입니다. 예. 그래서 매년 5월 정도가 되면 뭐 하반기 때 뭐가 기다려요, 5월이 되면 무슨 악재가 기다려요 하면서 뉴스들이 등장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공매도 재개 관련한 부분과 엮어서 세린메이, 이에 관한 뉴스들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린메이, 이게 과연 주식시장의 어떤 유의미한 어떤 매매 로직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전, 2019년에 세린메이 관련해 가지고 다루어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세린메이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재밌는 부분 은근히 많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그 특정 시기가 되게 되면요, 꼭 정해진 증시 격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게 되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연말이 되면 산타랠리, 12월 되면 꼭 등장하죠. 그리고 한 7, 8월 되면 썸머랠리, 그리고 연초가 되면 1월 효과 기대됩니다. 뭐 이런 등등, 뭐 고무적인, 여러 가지 1년의 기간 동안에, 특정 달에 꼭 등장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불안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불안한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는데, 바로 세린메이죠. 5월 정도 다가오게 되면 세린메이 관련한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보통 이제 단순하게 세린메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뒤에 좀 살벌한 표현이 같이 붙습니다. 세린메이 and go away, 도망가라고. 살벌하죠? 자, 이번 5월을 앞두고도 또 이제 세린메이 관련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재개가 5월 3일, 5월 첫 거래일부터 있다 보니 많은 뉴스 매체에서 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래서 궁금했어요. 2년 전에도 궁금했고, 지금도 궁금하고, 그 이전에도 궁금했습니다. 5월에 매도하고 6개월 뒤인 연말 가까운 11월에 매수하는 것이 이 세린메이 개념입니다. 자, 이러한 로직을 반복하게 되면 과연 유의미한 성과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제가 HTS에 있는 시스템 트레이딩 차트를 통해서 백테스팅을 해 봤습니다. 이건 증권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지표나 매매 로직이 아니고요, 스크립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따로 다루어 드리긴 할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 화면 예시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게 이제 모 증권사의 시뮬레이션 차트가 기본 장착되어 있는 종합 차트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무슨 펑션 키, 무슨 함수 같은 게 모양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식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식 관리자라는 걸 띄우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매매 로직들도 만들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세린메이 로직에 관해서 2년 전에 뭐 매매 시그널로도 만들고 지표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린메이 어디 갔나? 뭐 이렇게 만들어 둔 게 있어요. 어이구,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살짝 보여드렸군요. 글씨가 작기 때문에 아마 스크립트는 보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 방법을 활용을 해서 주가지수와 수익률을 비교하는 지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지금 화면상에 요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종합주가지수고, 지금 이제 하단이 이제 제가 만든 지표화된 세린메이의 성과와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세린 메이의 성과 보세요. 이 장기적으로 종합주가지수와 비슷하게 궤적을 흘러가긴 하는데 뭐랄까 이 변동성이 주가지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적 성과 제법 높은 모습을 종합주가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 이런 지표를 만들었으니까 업종지수 또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 하기도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더 잘 맞아 떨어졌던 것을 볼 수 있네요. 코스닥 지수는 뭐 사반세기 동안 제자리 걸음 걸을 때 세린 메이 전략은 제법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왔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게 되면요, 승률이 60%입니다. 와. 그리고 평균 손익비라고 해서 평균적인 수익, 평균적인 손실을 나눔값인데, 이게 이제 손실보다 수익이 2배 더 크다라는 의미예요. 나름대로 시스템 로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린 메이가 나름대로 유의미한 어떤 뭐랄까 이슈들을 하고 맞물린 경우가 많다 보니 5월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뭔 악재가 터지면 꼭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세린 메이인데 5월에 팔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5월 이후에 증시의 악재들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세린 메이의 기본적인 그 논리를 보게 되면요, 모든 국가의 모든 정부들이 재정을 집행할 때, 한 해 재정을 집행할 때 연초에 집중하기 때문에 5월 이후에는 뭐 재료가 없다, 그리고 나쁜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그것만 부각된다, 이러한 어떤 개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5월 이후에 굵직굵직한 악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01년 9.11 테러 5월 이후죠. 8월 2008년 리먼 파산, 요거 이제 가을이었죠. 2011년 8월 유럽 위기, 2013년 6월 버냉키 쇼크, 이것도 5월 이후죠. 아마 요때부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세린 메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꺼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여름에 일본의 경제버벅,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저것만 보면 역시나 5월에 팔아야 돼, 5월 전에 팔아야 돼, 세린 메이가 정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 3월에 코로나 쇼크가 5월 이후였나요? 아니죠. 5월 이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매매 로직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시게 되면요, 승률이 60%입니다. 나머지 40%의 경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특히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게 되면, 자, 5월 이후 포지션을 청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그때부터 이제 삐져. 연초에 손해봤다가 4월에 좀 회복을 했는데 5월 세린 메이니까 그때 다 팔았어. 그때 정말 많이들 파시더라고요. 은근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파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익률이 세린 메이를 지켰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주가지수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즉 특정 시기에는 세린 메이가 최악의 한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포지션을 청산한 다음엔 6개월 동안 노 포지션이잖아요. 아무런 주식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때 그냥 멍하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세린 메이가 무의미하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시장의 속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개념으로도 참고할 만하고요. 대신에 이제 전적인 전략, 5월이 되니까 나 주식 다 팔을래,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별동대 전략처럼 사용하시는 것은 좀 한번 고려해 볼 만은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핵심 전략으로는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이거 멍하니 봐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죠. 자, 별동대 전략, 요게 이제 투자론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그리고 위성 전략. 거기서 이제 별동대, 위성 하나를 이제 별동대라고 합니다, 저는. 그러한 사이드 전략으로 사용해 볼 만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코어 전략,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산 배분 전략을 쓴 뭐 이제 인덱스 ETF를 활용한 기본 전략이 있으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을 코어로 사용하시고, 그 외에 이제 한번 맛배기식으로 여러 가지 위성 전략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세린메이를 뭐 이용해 보신 것도 일종의 뭐 짭짤한 별동대처럼 걔가 또 이게 기분 좋은 성과 내주면 또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그 세린메이 전략은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점. 일방적인 상승장 또는 5월 이후 그때부터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좀 성과가 뒤처질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건 장기 시계열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정 한 해에 한 시점을 보고 세린메이를 쓴다? 이건 이제 복불복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 염두에 두시면서 세린메이를 이해하시면서, 아마 다음 달에 뉴스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뉴스 접하실 때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그 마음 감사드리고요. 자, 드디어 4월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5월이 바로 시작이 되는데, 자, 5월 날이 이제 조금씩 더워지고 2분기도 중심으로 들어가는 시기죠. 자, 5월에는 뭔가 기분 좋은 증시 흐름이 나타나서 우리 애청자님들의 수익률 쭉쭉 올라와서 댓글에도 아유 5월에 돈 많이 벌었어요, 이런 이야기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5월 3일 그때 만나 뵐게요. 그날 정말 일이 많네요. 공매도 재개도 있고, 그리고 SKIC의 공모 청약금이 환불되는 날이기도 하죠. 뭐 이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